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9주차가 되나요? 지금까지 학교가 별다른 통지가 없는 관계로 오늘 1차 시와 2차 시만 하면 온라인 동영상 수업이 아마 끝인 것 같습니다. 아직 별도의 연락이 없어서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이 시작될 것 같네요. 오늘은 1차 시와 2차 시만 하고 3차 시는 1시간은 시험 중간고사 내드린 그 시간이 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이 2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9주차 1차 시 지난 시간까지는 프로그램 실행 잔여 부분을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실행의 마지막 단계 목차가 프로그램 실행 절차에서 또 마지막 단계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앞 시간에는 프로그램의 실행 절차 중에서도 프로그램 실행 계획 수립 를 배웠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OW1H 기억나시죠? who 누가 when 언제 이런 OW가 있었고요. 1H가 어떻게 how 어떻게 그까지 해서 프로그램 실행 계획 수립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앞 시간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마케팅 실시를 배웠죠. 여러분 그게 STP였죠. 즉 분할, 그 다음에 타겟팅, 그 다음에 포지셔닝 이렇게 배웠고요. 그걸 다시 마케팅 믹스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 또 지난 시간에는 프로그램 관리 체계 수립을 배웠죠. 여기에는 여러분 미 국방부에서 고안했다고 하는 퍼트라고 해서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 있었죠. 1950년대였습니다. 있었고 두 번째 그 관리 체계 수립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겐트라는 사람이 지었던 겐트 도표가 있었습니다. 주로 위에서 밑으로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 그게 날짜가 월별로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보면 그게 겐트라는 사람이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로 1910년대 미국의 겐트라는 사람이 고안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세 번째 프로그램 관리 체계 수립 방법에 월별 활동 카드가 있으면 한 카드 안에 다 넣어가지고 한 거 있었죠. 처음에는 세부계획 수립할 때 1월달이다. 그 다음에 2월달에는 대상자 선정한다든지 이런 문제 2월달이다. 그 3월달에서 11월달까지는 본격적으로 수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숙제 낸다, 야간 아동 보호도 한다, 이런 거 우리가 배웠고요. 12월달은 사평가 또는 보고서 작성 이렇게 연도에 월별 하되 그걸 한 카드 안에 일목요연하게 하는 그런 월별 활동 카드도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총괄 진행표를 배웠죠. 입구에 보면 여러분들 책이든지 입구든지 이렇게 많이 있는다고 그랬죠. A, B 두 개 동시 시작해서 성이 나오고 B는 내부 교육 끝나면서 쭉 C까지 마지막 내려오면 평가, 내부 교육, 총괄 진행표 이런 거라고 해서 우리가 총괄 진행표를 일목요연하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관리 체계 수립을 지난 시간까지 다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계획 수립하고 준비했던 것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안에는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실시 단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늘 다루는 정리 단계, 이런 단계별로, 세 단계별로 배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나오네요. 우리가 1, 2번은 3시간에 걸쳐서 했죠.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의 절차 중에서도 실행 중에서도 페이지를 따지면 161페이지인데 61페이지에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가지고 우리 준비 단계, 실시는 한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배울 것이 정리 단계,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들을 복습을 해보면 프로그램 실행의 의미가 강의의 개념도 있었고 협의의 개념도 있었죠. 우리가 프로그램 강의의 개념은 문자 그대로 전부 다, 그러면 간단하게 프로그램 실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시작해서 기획한다든지 해가지고 사후에 평가까지 1년의 과정들을 우리가 강의라고 말씀했습니다. 협의의 개념은 우리가 여러분 총괄 책임자가 현장에서 참여자와 직접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을 우리 협의 개념으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의 원리죠. 실행의 원리에서는 총 5가지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서, 즉 총괄 책임자가, 즉 지도자가 다양한 전략들을 마련해서 인력을 또 어찌 쓸 것이며, 그 다음에 실행하다가 어떤 불가피하게 수정은 어떻게 하고 조정해야 되는 기민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그때에 예의치 않게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참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좀 색다르게 보이고 이런 좀 진취적인 반응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 실행의 원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세분화가 뭔지도 우리가 배웠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상황 분석을 하고 나서 시장을, 제가 알코올 중독 예방센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죠. 시장을 좀 더 세분화해서 어떻게 한다? 장유에 할 것인가, 김해시내 할 것인가, 내동에 할 것인가, 또는 상계동에 할 것인가, 이런 세분화를 했죠. 그 다음에 시장 타겟 표적은 누로 할 것이냐, 알코올 중독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의외로 30, 40대 젊은 층으로 타겟을 잡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위치, 이제 포지셔닝, 그러니까 뭡니까? 좌표, 우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위치를 어디에 잡을 것인가, 좌표, 우리가 정확하게 가장 이러한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센터를 앉는데 어느 공간적인 위치라든지 또는 거리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여러분 단계에서 어떻게 위치를 잡을 것인가, 이런 포지셔닝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도 배웠죠. 마케팅 믹스라는 것은 요 다음 차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믹스가 여러분 이건 세 번째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프로덕트, 또 가격을 의미하는 프라이스, 그 다음에 유통 또는 장소 또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 촉진하는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만
나와서 제가 가야대학교 프로축구 말씀을 드렸죠. 프로축구팀을 구성할 때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여러분은 각 대학의 각 포지션, 골키퍼, 그 다음에 수비수, 그 다음에 미드필더, 그 다음에 공격수 막 이런 것 중에 각 대학에 좀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팀을 구성하는 그런 그 같은 예로 마케팅 믹스를 한다 그래서 즉 우리가 우리식으로 문제가 표현하면 알코올 중독 예방을 할 때 즉 뭐 가격은 어떻게 하고 즉 뭐 참가자들의 비용을 뭐 무료로 할 것인가 비용을 또 참가비 얼마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그럼 유통은 장소 위치 뭐 어떤 이름 중에 좀 좋은 거 어떤 위치도 좀 좋은 거 어딘가라든지 장소는 어떤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촉진할 때 홍보 막 이런 것 중에 어떤 한 홍보 방법이 제일 좋은 홍보 방법을 다가와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확 섞어서 가장 좋은 만드는 뭐를 만든다 축구팀을 만든다 즉 우리의 사회복지와 연관되어 돌아온다면 알코올 중독 예방센터를 가장 좋은 팀으로 만드는 이런 이야기가 마케팅 믹스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절차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였죠. 퍼트라고 해서 이 퍼트는 마지막 보고서 발간까지 목표를 주어진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즉 T를 표해서 시간 개념이 도입된 그런 과정들을 도표로 파생되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괜트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좌측에는 내용을 쭉 많이 보는 거죠.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 때 가장 실행 일과표인데요. 오른쪽은 뭐 올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것은 겐트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겐트라 붙었는데요. 겐트 도표로 만드는 즉 실행 절차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거는 카드죠. 월별로 각각 1월달에 뭐, 2월달에 뭐 하고,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본격적으로 뭘 하고, 11월달은 또 뭘 하고, 이런 월별로. 마지막은 여러분 뭐 보고서 작성이고 평가하는 거니까. 그럼 제일 처음은요.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2월달은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세부 계획 수립을 나서 뭐 실제적으로 초기 단계, 즉 뭐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보호자 동의를 어떻게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요. 3월과 11월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절차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11월달 마지막 평가니까 총 이걸 카드 한 장에 만들어서 즉 월별 활동 카드를 만들어서 실행 절차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있었죠. 총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많이도 좀 보는 그런 특히 책에서 많이 보는 그런 거죠. 여러분 가다 보면 어떻게 뭐 어떤 기관에 가다 보면 기관 출입구 입구에 많이 좀 붙어 있기도 하고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성인이 A와 B 안이 두 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A 안에 성인이 나오고 B 안은 내부 교육 A가 B가 두 개 동시에 일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뭐 시행되고 보고서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은 문제 됩니까? 그 보고서가 맞느냐 승인도 돼야 돼요. 다음에 마지막 평가까지 하는 일목요연하게 진행표를 만드는 그런 총괄 진행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본격적인 수업이 이렇게 모양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은 이번 시간에 본격 수업은 맨 밑에 그림 프로그램의 실행 그 다음 그 안에 준비하는 준비 단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실시 단계 정리 단계죠. 그럼 그 앞에 거는 이때까지
그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뭐 전체 이 맥락을 한번 검토해 보면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어떻게? 오답을 1H로 뭐 왜, 이유가 있고 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막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마케팅이 있었습니다. 분할, 그 다음에 타겟, 그 다음에 위치를 잡는 포지셔닝, 그 다음에 이거 중에 전부 다 마케팅 믹스, 좋은 건전만 믹스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 다음 프로그램 관리 체계 수립이 있었죠.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 뭐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 있었고요. 퍼트라 그랬고요. 이거는 미 국방부에서 1910년도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겐트라는 사람이 만드는 겐트 목표, 즉 옆으로 막대 그래프가 나가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활동 카드 하나에 월별로 넣어두었던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서 마지막 보고서 발간까지 총괄 진행표처럼 쭉 위에서 밑으로 쭉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동그란 그림을 그려서 했던 총괄 진행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이제 실행 단계를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그 준비 단계부터 먼저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의 이 준비 단계에서 실행을 먼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실행을 보면 아까 준비, 실시 정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또는 목적을 실현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준비 단계, 그 다음 실시 단계, 정리 단계를 세 개로 구분해서 각각 어떤 단계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단계별 어떤 실시를 해야 되는지, 단계별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들을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를 한번 볼까요? 교재 160인데요. 우리가 뭐든지 일을 하면 항상 준비 단계부터 먼저 하죠. 준비가 결과를 좋은 방향으로 놓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 일정표를 사실은 작성한다든지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실수 없이 프로그램 진행을 원만하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그것을 점검, 정비 제일 첫 칸에 있고요. 점검, 정비 이거 어떤 게 있는지 첫 칸에 보고, 그 다음에 행정하기는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둘째 칸에 한번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검, 사전 준비 단계에서 점검, 자, 제일 먼저 사람의 체계를 정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운영자는 누구, 총괄 즉 지도자는 누구냐, 그 다음에 강사는 누구냐부터 확정했고, 의뢰하고 여러분 연락하고, 그 다음 주제도 또는 강의할 또는 어떤 강사한테는 강의할 주제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인적 체계 준비를 좀 해둬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역할 분담이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전 준비 단계 여러분 총괄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고, 운영자, 여러분들이 직원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들한테 이 역할들을 미리 분담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위에 여건들을 어떻게 정비를 한번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지도자가 같이 마지막 점검을 한번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장소와 확보 문제라든지 또 확보되었다면 어떻게 환경은 개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료들의 내용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도 당연히 뭐 재정은 뭐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중요한 부분들을 어떤 확보가 다 되어 있는지 사전에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 점검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홍보를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돼 촉진도 돼야 되고요. 이런데 홍보가 이제 되면 홍보를 플랜카드 각종 그 지역의 어떤 그 일간지의 지역의 시청에 보면 여러분 돈 안 들고도 소식을 내보내는 그런 데에다가 실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벽보를 붙인다든지 또는 그 안내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자를 모집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참여자들이 정해지고 나면 명부도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임택도 만들어야 되죠. 맹찰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형태 이런 것들도 한번 준비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각종 그 프로그램들이 실시될 시점에 자료들이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뭐 교육 자료라든지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자료들도 준비가 되고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이렇게 절차들에 대한 안도, 그 안도 한번 만들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확인도 한번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밑에 보시면 좀 빨간 거로 만들었대요. 네요.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건 다음에 따로 다음 차트에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 점검 일일이 손으로 짚어갈 정도로 꼼꼼하게 확인한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체크리스트입니다. 교재 163페이지인데요.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는 이게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조금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도 일을 하면서 대충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좀 그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중요시하지 않는 그 성격 때문에 상당히 에러를 많이 겪는데요. 아주 꼼꼼한 사람들은 하나도 놓지 않게끔 이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뭐 물리적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장소는 잘 정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무슨 부분이죠? 청소도 잘 되어 있고 환경이 깔끔한지 어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한지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각종 책상이나 이런 어떤 그런 도구에 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요한 이 교구 준비는 잘 되어 있는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게 제일 예를 제가 보면 요새는 이 파워본드를 해서 빔으로 잘 싸서 수업이 PPT가 많은데요. 이게 여러분 이 PPT가 조금 먼 기계는 다 그렇습니다만 조금 세월이 좀 지난 것들은 잘 고장이 잘 나죠. 그래서 그래도 하다가도 고장이 나고 하는 거니까 한번 사전에 PPT도 한번 돌려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뭐 칠판 쓰는 경우는 극히 적은데 그래도 소규모의 그 프로그램에서는 칠판이 참 유효하죠. 그래 칠판 상태도 한번 보고요. 뭐 여러분들이 그 뭐 마이크가 된다, 마이크가 잘 된다 이런 걸 떠나서 마이크에 나오는 음향이 실내 공간과 적절해서 뭐 귀에 좀 거슬린다든지 이런 게 아닌 적절한 적절하게 실내에 울리지 않고 듣기가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이제 이러한 교구 준비도 해둬야 됩니다. 다음
필요한 자료는 뭐 준비가 잘 돼 있는가? 예를 들면 참석자가 20명인데 뭐 자료가 8부. 좀 일을 해보면 만든다고 만드는 뭐 그런데 뭐 꼭 하나 빠져갖고 18부, 19부 막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도 있는데 조금 한 20명이면 한두 개는 여유분 있게 부스를 좀 자료를 준비하는 게 사실은 조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참석자의 필기도구, 즉 참가자의 필기도구라든지 이런 게 적절히 잘 되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의 배치는 잘 되어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도구들이 위에 그 장소하고 조금 일맥상통한데요. 예를 들면 뭐 책상 배치가 잘 되어 있는지, 의자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건지, 뭐 마이크는 제자리에 있는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준비 이런 건데요. 기록을 위해서 녹음기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여러분 기록의 계획을 뭐 어떻게 잡나, 또는 VTR도 잘 되어 있는지,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당연히 기록하려면 녹음기도 있겠지만 필기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참석자에게 통지가 적절히 됐는지 이제 이런 건데요. 뭐 통지를 한 번만 하고 말면 조금 곤란하죠. 요새는 뭐 워낙 바쁜 시대가 돼서 사람이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일주일 전에, 그리고 뭐 하루 전에 뭐 이런 나름대로 체계를 두고 통지를 하는데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죠. 몇 월 몇 시에, 그 다음에 장소 어디에, 이런 거는 꼭 참석자가 바빠서 뭐랍니까 망각하지 않도록 잘 통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석자가 오면 이제 이런 거 어째야 됩니까? 안내를 잘 해야 친절하게. 이게 여러분 뭐 경상도 사람들은 이거 좀 겪어보니까 친절한 맛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하죠. 그런데 그게 조금 사람은 친밀할 때 조금 미소도 있어야 되고요. 말도 조금 부드러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오는 참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머쓱하게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좀 낯설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거부감을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은 얼굴에 미소 띄면서 맞이하는 그런 즉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 7가지가 체크리스트라고 볼 수 있네요. 상당히 뭐 이 정도 하면 굉장한 거죠. 준비가 잘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이어서 프로그램 실행 절차 중에 실시 단계입니다. 교재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에 좀 걸쳐 있는 부분인데요. 이 실시 단계에서 주요한 그 업무의 미션은 여러분 역할 분담 확인이 첫 체크안에 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안이 진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역할 분담은 우리가 앞에 차트에도 배웠지만 역할 분담을 확인한다는 것은 지도자도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고요. 운영자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참여자들의 역할 분담이 다 있는 거죠. 물론 그걸 뭐 원래 계획서를 만들 때 업무 분담 명령을 내면 되는 것이지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실시 단계에서 역할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도의 역할 확인은 뭔가요? 지도자 등 누구누구인지, 또 무엇인지, 또 뭘 담당하는지도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는 다음 지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자의 실태 파악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자의 확인은 뭡니까?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일일이 준비가 잘 되었는지, 실행 단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현재 위치에 제자리 위치에 있는지, 자원봉사자는 그러니까 계른이 지금 상태에서 계른이 없는지 이런 눈여겨봐둬야 되고요. 그 다음 참여자들의 역할 분담 부분은 참여자들은 우리가 그룹을 편성한다든지 A조, B조, C조 나름대로 있고 그 다음에 참여자의 조별 조장이라든지 전체 대표자도 선정하는 이런 역할 분담. 역할 분담은 왜 하는 건가요?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을 분담하고 조정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 실행안의 진행인데요.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그 안들을 진행하고, 이거는 좀 더 본론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활동이 요구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구체적으로 하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다음 도입한 것을 전개하고 펼치고, 그 다음 좀 더 심화 단계로, 그 다음 마지막 종결을, 이러할 때에 각각 시간을 배분하는 거죠. 도입 단계에서 통상 여러분 5에서 10, 전개 단계가 한 여러분 50%, 심화 단계가 10%, 종결 한 10%, 이런 나름대로 시간을 배분을 해두셔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죠. 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시할 때마다 참여자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자 추가하면 자원봉사 정도죠. 즉 반응을 파악을 해보면서 살펴가면서 하는 것이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걸 봐가면서 실시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방법, 평가들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상황이 변해가지고 H 않는 상황이 나타나가지고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즉 민첩하게 대응을 하는데 이때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약간 훈련도 좀 돼야 되고요. 본인의 순발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뭐다 갑자기 어떤 상황이 일단 기상 조건이 야외에서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바람이 분다든지 이런 조건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죠. 비가 오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면 바람을 적게 피해를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를 보면 기상조건의 변화. 갑자기 지도자의 사정이 생겼다. 지도자가 갑자기 건강상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좀 곤란하다든지. 그 다음 참여자의 사정이 생겼다.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간단히 예를 들면 갑자기 어지러움이 와서 앉게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장소가 어떤 변화에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장소의 변화겠죠. 이런 프로그램 장소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H 않는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갑자기 에어컨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그러니까 문제의 직면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캐치해야 되고 그걸 효과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율학습 코너입니다. 예, 교재 164페이지와 169페이지까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실행 단계에서 지금 실시 단계를 하다가 마치게 되는데요. 교재 164페이지 실시 단계 일부와 168페이지 정리 단계까지 자율학습을 좀 해주시고요. 예, 일종의 애습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동영상 온라인 수업 때 할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자율학습 미리 좀 해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네요. 중간고사는 잘 준비들 하고 있습니까? 일부분 메일을 보니까 일부분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아직 안 내신 분은 이번 수업 마치고 29일까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장시간 동영상 수업 들으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다들 마음 편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